근데 아니구나. 오케이. 잠깐만 이쪽까지 해서 19 쪽까지. 오늘 또 들어오지 뭐 아직 못 들리는데. 뒤에 있으니까 요거 보고 채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그 뭐야 복습해온 내용은 어디죠? 왜? 아니 왜? 일단 이건 결과 없죠. 그 복습 내용은 어디지? 어? 없어?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감 뭐라고?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 뭐 이렇게 뭐 여기라도 써놨어요? 그뭐 그림 그렸어요? 딱 써지 말고. 보자. 춥다고 추워. 내 병병 걸리겠다. 에어컨 끄놨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에어컨이 그 우리 강의실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딴 강의실은 또 덥대. 이거 알지? 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얘도 채점할 수 있어요. 알겠죠? 뒤에 있어. 뒤에요? 고생했습니다. 일단 그 오늘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자습서 이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낱개로 되어 있는 거. 이 자습서로 이제 본문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종 필기나 이런 거는 이제 자습서에다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법 공부를 할 때는 그 그래머 빌드업이라는 교재를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이따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 자료도 좀 미리 드릴게요. 자, 여기 단어점 거. 그 다음에 이과도 자습서. 그 다음에 똑같이 분석서 업도록 통합본.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세요. 없어지면 안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 빌더까지. 아마 오늘은 이과까지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시간보다는 이제 이번 시간에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드렸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쓰실 거면 좀 쓰시고 뭐 한 번 더 가져가고 싶으면 하나 더 가져가도 됩니다. 쓰세요. 이게 좀 간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파일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고 만약에 파일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기 앞에다가 제가 줄 테니까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좀 먼저 볼 거예요. 교과서 본문부터. 그때 이제 듣기로는 학교에서의 진도는 대체적으로 한 3과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과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3과가 끝났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현황? 3과가 끝났나요? 네. 아 그래요? 4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4번. 아 그래요? 저기는 어때요? 안국중은 어때요? 3과 하고 있어? 그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1, 2과 같은 경우는 좀 한지 좀 오래됐잖아요. 지난번에 뭐 한 3, 4월? 뭐 이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상기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봐서 알겠지만 사실 교과서요 껌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 이제 그 정규 수업 때 하던 그런 독해나 어법 교재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쉽습니다.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부담을 가질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제 이 교과서에 대한 이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중등부 시험, 그러니까 중등부 시험에 대한 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말했다시피 대화문이랑 본문이랑 어법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중도 그렇고 안국중도 그렇고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학교에서 준 그 프린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기반으로 좀 시험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문제 유형에서 영영풀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영풀이 자체가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걸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학교 프린트 이제 잘 모아두셨다가 학교별로 저한테 주셔야만 제가 뭐 영영풀이에 대한 연습을 연습지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었는가. 대화중학교랑 안국중학교 둘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작년 거 1학기 기말고사 대화중학교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게 이제 작년 시험지고요. 시험 범위도 올해랑 아예 똑같습니다. 1에서 4과였어요.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화중단위는 두 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대화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역시나 대화문 나왔죠. 3번에도 대화문, 그리고 4번에도 대화문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지금 다 대화문으로 지금 장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인데요. 선택형 25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 25문제 중에 일단 첫 페이지에 전부 다 네 문제가 대화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1과 본문입니다. 수미, 디에고, 태아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제 뭐 어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일치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를 가장 적절하게 작문한 것은 해놓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영작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작을 제대로 한 걸 골라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작년에 많이 출제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작에 대한 연습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여기 영영풀이 문제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역시나 이제 교과서 본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제목이나 영영풀이 또 나왔고요. 두 문제 나왔고 내용 일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중등부에서는 이런 뭐 제목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내용 일치에 관련된 게 대부분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교과서 본문 문제인데요. 뭐 이제 간단한 빈칸 문제, 그리고 단순한 어휘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교과서 본문 또 일치 문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빈칸 문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교과서 본문에서는 빈칸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제 그 교과서 본문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문장 삽입이나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해갖고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나 일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문에 대한 거 또 나왔죠. 그리고 어법 이렇게
어법 같은 경우는 위에 본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본문 문제, 그 어법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나왔는데 5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본문 A와 쓰임이 다른 하나 해갖고 나왔는데 A 부분을 보면 대시라고 나와있죠?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그리고 21번 일치 또 나왔죠? 그러니까 각 본문마다 일치 문제는 무조건 거의 하나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부에서는 이렇게 잘 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는 이제 연결사 문제라고 해갖고 빈칸 빵빵 뚫어놔서 뭐가 들어가기가 적절할까, 내용의 흐름상 뭐가 들어가기 적절할까, 뭐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본문 빈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에서도 이제 본문이 나왔는데 문장 삽입과 빈칸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두 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요, 처음에 첫 페이지 네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본문과 문법에 관해서만 시험에 나왔다. 25문제 중에 4문제가 대화문이었고 21문제가 본문과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여기에서 문법에 관련된 게 약 4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문 내용이나 빈칸이나 이런 것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출제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너네 이 많은 범위를 전부 다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봤어?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내용 제대로 알고 있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뭘까? 다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요, 지금 요 시험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본문 내용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고 내용 파악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70점 중후반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험을 세팅했고요. 내가 만약에 80점대 이상, 90점대 이상을 이제 노리고 싶다면은 당연히 문법과 대화문에 대한 학습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안국중학교 거도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왜 뒤집어졌어? 왜 이거 잠깐만. 누가 세팅을 하고? 뭐야 이거 왜 다 뒤집어져서 나와? 에이. 회전시킬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대화 중에 비해서는 한 문제 좀 적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 보고자 하는 1과 본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제목 문제, 일치에 관련된 거, 단어에 관련된 거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에 대한 일치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대화문의 흐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얘는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역시나 또 어떻게 나오는가? 일치 또 나왔죠. 됐어요? 제가 말한 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어법, 그리고 빈칸. 어때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형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학교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안국중에서는 이 문제를 냈죠. 어법상 올바른 문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국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등부에서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년 대화중만 이 문제를 출제를 안 했습니다. 작년 대화중만.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뭐 거의 80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낮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웬만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모두 고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이어서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어휘에 관련된 거. 근데 어휘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안국중 작년 시험이 나름 난이도가 있었어요. 나름. 물론 여기서 뭐 decline이라든가 preserve, 그 다음에 extinct 이런 단어가 중2치고는 사실 꽤 어려운 단어거든요. 중2치고는. 그래서 단어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일치에 대한 문제 역시나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는 일치와 빈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본문에 관련된 건데 역시나 일치에 대한 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법 모두 고르시고 또 나왔어요. 됐어요? 반복되고 있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어법, 빈칸 또 나오고요. 17번 본문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일치에 관련된 거, 단어에 관련된 거.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사에 관련된 게 한 번 더 나왔네요. 여기에서도. 그리고 빈칸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본문 보면은
본문에 대한 어법, 그리고 일치, 그리고 빈칸. 그것은 계속 똑같은 패턴 보이시죠? 문제 유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문까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안국중 시험지와 이제 대화중 시험지가 유형 자체는 사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대화와 안국의 차이점. 안국중 같은 경우는 일단 영영풀이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화문의 비중이 상당히 적었고요. 대신에 어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어법의 비중. 보통 중등부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뭔가 이 어법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보다는 아까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유형 있잖아요. 그렇게 내는 걸 좀 더 선호해요. 원래 중등부에서는. 근데 안국중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2문제나 나왔고 본문에서에 관련된 어법도 2문제인가? 아까 2문제가 3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법을 중요시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학교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빈칸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한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연결사에 관련된 거, 연결해주는 말에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께서 그냥 영어 한두 문장만 보더라도 이 본문의 내용이 쫙 하고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용 파악에 대해서. 됐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학습한다면요 껌일 겁니다. 아마 다 푸는데 한 20분이면 다 풀 거예요. 다 풀고 여러분 자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학습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본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이제 테스트를 이제 또 드릴 건데요. 그 테스트에서 내용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테스트지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에 관련된 것만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께서 무난하게 맞춰 주신다면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 일치에 관련된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지도 한번 같이 봤는데 이제 이 정도 이제 봤으면은 여러분도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 학습을 할 때 이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주요 문법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 뭐 간혹 가다가 제목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낮구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변형 문제나 이런 것도 실컷 풀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론 내용 학습에 좀 충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과의 본문부터 볼 건데요.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할 겁니다. 빠르게 내용을 볼 거고요. 이 내용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 어법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으로 시험에 나올까?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는요 항상 이 단원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 제목과 본문 제목을 항상 보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단원의 제목을 보면 My happy everyday life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everyday가 붙어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상적인. 그래서 나의 행복한 일상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본문 제목을 보면 Teen Talk, My favorite time of the day. 자, 그래서 10대의 이야기인데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국가별로, 이제 학생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이때가 제일 좋아. 나는 저때가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소민이가 먼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hello, I'm 소민. I'm 15 years old and I live in Korea. 뭐 해석할 필요는 없죠? 나 15살이고 한국에서 살아. Please tell me, 내게 말해줘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줘.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s.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개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한테 한번 좀 보여줘봐, 소개 좀 해줘봐 이렇게 이끄는, 그러니까 리더 입장이네요. 자, 그래서 이 디에고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Diego and I live in 세비야에서 살고 있답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my favorite time of the day.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런치타임이래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왜 런치타임을 좋아하는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류의 글은요. 나는 언제가 제일 좋아? 왜 그러냐고? 이렇기 때문이야 하면서 어떤 근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학교가 보통은 끝난답니다. 약 오후 2시에 끝난대요. On most days, 대부분의 날들에 우리 가족은 get together, 모여듭니다. 그리고 has a big, long lunch, 크고 긴 점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되게 성대하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디에고 입장에서는 이 점심 시간이 되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길고 크고 성대하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가지니까요. We usually have soup, vegetables, and meat. 자, 우리는 보통 수프와 채소 그리고 고기를 먹는답니다. We also have a dessert like churros.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추러스와 같은 디저트를 먹기도 한대요. 아까 전에 우리 그 대화 중이었나 해서 시험에 나온 거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오던 문제인데 최근에도 나왔더라고요. 디저트. 이건 데저트죠.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이건 뭐예요? sorry. 이건 뭐예요? 상황이잖아, 상황. 그렇죠? 자, 이런 거 S하고 차이잖아요. 디저트고 데저트고.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고. 혼동어.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we usually take a siesta, a short nap. 자, 우리는 보통 이 시에스타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에스타가 뭔지 모르잖아. 이게 뭐냐면은 short nap이랍니다. 짧은 낮잠이래요, 낮잠. 이걸 시에스타라고 부른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면 both my father and I. 자, 아빠와 나 둘 다 like to sleep. 잠자는 걸 좋아하고요.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우리의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자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잔다는 건 그 이제 시에스타를 얘기하는 거겠죠. 낮잠 자는 걸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대가 점심 시간대인데 왜 점심 시간대를 좋아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성대하게 점심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일단 대표적인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도 먹고 후식도 먹고 그리고 낮잠도 자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좋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타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자, Hi, my name is Tamin and I live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그래서 나는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근처에서 살고 있어. I'm happy. 자, 나는 행복하대. When I ride my horse. 내가 나의 말을 탈 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장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대는 말을 탈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Horse is very important in our culture. 말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데요.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이 can ride a horse in Mongolia. 자, 몽골에서는 말을 탈 수 있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몽골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이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말 타는 걸 배우나 보죠. 자, 그래서 in fact 실제로 we say 우리는 말한대요. We ride horses before we can work.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을 탄대요. 우리가 걸을 수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걷기도 전에 말을 탄다. 그 정도로 우리 문화에서 이 말 타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말과 굉장히 친숙한 관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친숙한, 친밀한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몽골 사람들 만약에 내용일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몽골 사람들은 말과 굉장히 친근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친근한, 친숙한, 친밀한 이런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amiliar라는 단어입니다. familiar. family가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친근한, 친숙한 이런 거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intim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ntimate. 이것도 친밀한, 친숙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close라는 단어입니다. close.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close는 뭐 문을 닫다 할 때 그 닫다잖아요. 닫다. 근데 여기서의 close는 친숙한, 친밀한.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close가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까운.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이야기하잖아. 우리 되게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건 그만큼 친한 사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친숙한, 친밀함에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I take good care of my birds. 나는 내 말을 잘 돌본답니다. take care of, 돌보다. I often brush him. 나는 종종 그에게 빗질을 해준대요. 여기서 그는 말이에요, 말. 됐어요? 빗질을 해주고요. Give him some carrots. 그래서 그에게 약간의 당근도 준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제 몽골에서는 말이라는 녀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굉장히 친숙하고 내가 직접 말을 잘 케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Enjoy riding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자, 나는 즐긴데요. 타는 것을, 말 타는 걸 말하는 거겠죠. Especially, 특히나 in the evening, 저녁에 말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뭐 하기 전에? The sunset. 자, sunset이니까 이게 일몰이거든요. 일몰, 해가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 전에, 해가 지기 전, 저녁에 특히나 나는 말 타는 걸 좋아합니다. Then, 그러고 나면 그때 the sky is red. 하늘은 붉고요. And everything is peaceful.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뒷문장은요. 앞에 나온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말 타는 때마다 좋아한다는 거야. 말을 탈 때마다. 말을 탈 때마다. 근데 언제나 말을 탈 때는 즐겁지만 특히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말을 타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때가 제일 좋냐면은 그때 하늘이 붉고 모든 것이 평화롭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에게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무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Hi, I'm Musa and I live in 여기서 나이로비라고 나왔네요. 케냐의 수도죠. 그래서 나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살아. My favorite time of the day.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is our running practice time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이랍니다. 자, 처음부터 딱 얘기를 했죠? 달리기 연습 시간이에요. 자, my friend Tommy and I. 자, 내 친구인 터미와 나는 라고 나왔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좀 체크를 해주자면은 주어가 지금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고 쓴 겁니다. 스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내 친구 터미와 나는 are on the school's running team. 학교의 달리기 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학교의 달리기 팀에 있습니다.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When 뭐 할 때? I run. 내가 달릴 때, 터미와 함께 달릴 때 가장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달리기 연습 시간이 이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인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함께 달리기를 할 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Our practice time. 우리의 연습 시간은 isn't boring. 자, 여기서 이 boring이라는 이제 형태, 이 ing 형태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저기서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분사, boring.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g로 쓰면은요, 뭔가를 유발하는 거예요. 뭐뭐를 유발하는. 뭐뭐 하는, 뭔가를 유발하는.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기형으로 써 있는 거 있어요. 일명 과거 분사라고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뭔가가 되는
뭔가를 당하는, 뭔가를 느끼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했는데 이 애들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분사라고 불러요. 분사. ing를 현재 분사, ed를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분사보다 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분사라는 건요,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분사,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는요,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니은자 받침이나 리을자 받침.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니은자 받침 해석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됐어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boring이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bored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왜 bored가 아니라 boring을 썼을까? 주어를 보면은요, 우리의 연습 시간이 주어예요. 시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시간이 지루함을 줄까, 지루함을 느낄까? 시간, 우리말로 시간이라는 내가, 시간은 지루함을 줄까, 지루함을 받을까? 지루함을 주는 역할이겠죠. 지루함을 느끼는 건 우리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녀석이 주어로 나왔어요. 이때는 지루함을 준다라는 식의 ing형을 쓰는 게 어법상 올바른 겁니다. 물론 앞에 isn't가 나왔기 때문에 지루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함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바꿔서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우리는 are bor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언제요? Our practice 시간이라고 보면 Our practice tim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문장을 바꿔 쓴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게 하지 않아. 즉 무슨 말이야?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 우리의 연습 시간에.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습니까? 위에는 boring을 썼지만 아래는 bored로 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가 we니까요. 우리는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느끼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aren't가 없었으니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Many runners from Kenya. 자, 그래서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won races in the Olympics. 그래서 올림픽에서의 경기, races,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I'm so proud of them. 나는 be proud of, 중요한 표현이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But Tommy and I want to be like them. 자, 타미와 나 둘 다 원합니다. To be. 자, 우리 일형식 할 때 배웠었는데요. 이 비동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되다. 그래서 여기서 to be만 해석하면 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되기를. 됐어요? 목적어잖아. 물론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to be만 해석하면 되기를. 타묘와 나는 둘 다 되기를 원합니다. Like them. 그들과 같은. 됐어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쉽죠? 끝났어요. 본문 끝났어. 엄청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볼 건데요. 항상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는 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요, 딱 3명으로 나눌 수 있겠죠. 3명. 그렇죠? 소민 나왔고, 디에고 나왔고, 루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민이 빼야지. 소리. 디에고랑 누구였냐? 태아빈이었죠. 소민. 내가 틀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소민. 그 다음에 태아빈. 그 다음에 누구였냐? 루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 빈 공간이 많죠.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빈 공간이 아래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3명의 이름을 써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직 쓰지 마세요.
소미, 뭐 예를 들어서 having, 그 다음에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해갖고 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때가 제일 좋은가? 그럼 그 이유 됐어요? 그리고 이 이유 이외에도 뭔가 좀 추가적인 기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태양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게 뭐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제 뭐 걷기도 전에 뭐 말을 탄다니 뭐 이런 부연 설명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타 좀 특이한 설명들 뭐 이런 거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해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영어로 쓰실 필요 없고 한글로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많은 이제 내용 파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쓴 거지 뭐 정석은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의할 시간을 제가 10분 정도를 드릴 겁니다. 10분이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기타 추가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저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 일치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최대한 세부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우리 다 못하면 남아야 됩니다. 글씨도 알아봐도 마찬가지야. 잘했어. 일단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네. 감이 안 잡히는 아까 말했다시피 맨 처음에는 즉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치? 그래서 맨 앞쪽에 뭘 쓰라고 했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쓰라고 했잖아. 정리를 틀릴 줄 알았는데 아까 말로 얘기해줬잖아. 얘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안 들어야겠어. 여기 나왔잖아. 그치? 그럼 왜 이때를 좋아하는 거였어? 왜? 이거니까. 또 이러니까. 또 이러니까. 됐어? 이게 다 이유야. 왜 이때가 좋은 이유가 있을까? 그치? 그거 쓰면 되는 거야. 잘 쓰는 거. 만약에 불펜이라고 내가 좀 쓰기가 좀 그런데 뭐 쌤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런 시간이 그래서 그 근거를 쓰는 거죠. 하나씩.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혜린이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아까 그 말할 때라고 쓰죠. 말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랑 가장 비슷하게 써서 잘. 그리고 순서가 싸웠다고. 얘가 맨 처음이 아니라 얘가 맨 마지막이야. 아, 부분의 순서를 보면 근데 제가 말했던 부분은 안 나왔는데 이유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 왜?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전부 다 나머지는.
그 본문 이렇게 학습한 거를 우리가 이제 내용 이제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내용 도식화라고 부르거든요. 내용 도식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의 한과의 이제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진도를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도는 누가 나갔어요? 제가 나갔어요. 진도는 제가 나간 거지 니네가 진도를 나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되게 쉽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막상 내가 써서 정리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써보고 직접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2, 3, 4과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뭐 다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다 못하신 분도 있는데요. 다 하신 분께서는 제가 이제 그 지금 서아랑 지민이 좀 봤는데 두 분 다 너무 잘 하셨고 아직 다 마무리가 이제 안 되신 분들은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시거나 이따 끝나고 수업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거는 잠깐만 멈추시고 이따가 수업 후 단어 테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마저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르지만 쉬는 시간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법, 이 1과 문법에 대한 주요 문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1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뭐 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은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일찍 가고 늦게 가기 싫으면 하셔도 되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우리 그 다음 거 1과 문법을 좀 볼 건데요. 1과 문법을 봐야 되니 그 그래머 빌더 교재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법 설명할 때는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필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필기할 만한 뭐 노트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전 페이지 여기 그 앞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좀 있죠.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과 문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수요 동사 우리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both A and B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시험지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both A and B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딴 것도 나왔습니다. 딴 것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요. 상관 접속사. 자,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자면, 자,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4형식이라고 하는데,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하죠. 이때 의미상 뭐뭐에게와 뭐뭐을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 동사는 결국 4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바로 넘겨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이 수요 동사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동사는 뭔가를 해주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다로 해석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give,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make, 만들어주다. send, 보내주다. write, 써주다. buy, 사주다. 됐어요? 이렇게 전부 다 주다를 붙여서 해석이 된다는 점.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면은 Anne gave him a birthday present. 자, Anne은 그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 두 번째, Mom made me cookies. 엄마가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Sam sent Judy some flowers. 자, Sam이 주디에게 몇몇의 꽃을 보내주었다. 그 다음, I wrote him a letter.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마지막, That bought me the book. 아빠가 나에게 그 책을 사주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주다로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특징이 좀 있네요. 자, 뭡니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4형식을 쓸 수 없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어법에서 꽤 잘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She sent him it.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보냈다. 마치 될 것 같지만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써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 주어, 수요 동사, 뭐 사물 목적어, 전치사, 사람 목적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물 목적어, 사람 목적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고요. 이 사물 목적어 결국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이 간접 목적어. 됐죠?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한 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give, tell, send, show, teach, sell, write, ring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전치사 to로 쓴다. 바꿀 때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다 하는 동사들이 얘네가 되는 거고요. get, make, buy, cook 이런 녀석들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의미를 가진 동사 ask나 inquire 이런 동사는 전치사 of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보자면요. 자, 원문에서는 어떻습니까? He teaches us history 라고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준다 라고 4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3형식으로 어떻게 바꾼다?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전치사를 그 사이에 써주는데 가르쳐주다는 바로 가르쳐주는 거니까 전치사 to를 썼습니다. 두 번째 거 Let's buy him a toy. 자 그럼 여기서도 him 간접 목적어, toy 직접 목적어 나왔는데 어떻게 해라? 둘 자리를 바꿔서 사이에 전치사를 쓰면 되는데 buy는 사서 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붙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Some students asked him a question.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물어봤다. 하나의 질문을 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꾼다. 캐릭터와 힘 자리를 바꿨고요. 물어보다라는 단어는 전치사 of를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거든요. 수요동사에서. 그러면은 이 수요동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출제해 학교에서. 그럼 낼 만한 게 뭐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제대로 전환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면은 문법적으로 틀렸다. 무조건 삼형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요 사항. 됐습니까? 딱 이 두 개로만 내는 거예요. 낼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수요동사 파트는 제가 딱히 필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체크한 두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서 낼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거, 시험에서 나왔던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자, 우리 아까 대화 중에서는 먼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수요동사 관련해서 일단 어법 부분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1치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동태거든요. 19번 문제.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20번도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아예 안 냈습니다. 대화 중 작년에 아예 안 냈고요. 자, 안국중 같은 경우는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6번, 7번. 7번에는 안 나왔네요. 어법이. 그리고 9번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either A or B라고 이거 상관접속사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Ask me of however wake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oth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cooking 나왔죠? cooking 그 다음에 for them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ask에 of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요동사에 관련된 어법 문제가 이렇게 모두 고르시고에 포함돼서 나왔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거 말고는 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14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 14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수요동사에 관련된 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없네요. 21번도 지금 보고 있는데 21번 역시 수요동사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자체가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 쪽에 좀 가깝거든요. 그냥 이거 두 개 외우면 끝이에요. 요 내용, 요거. 이거 외우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설명을 드릴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어법인데요. 아까 잠깐 봤었던 이 상관접속사에 대한 거, 요거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다시 첫 페이지를 좀 펴주시면요. 자, both A and B는 A와 B 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A와 B에는 같은 품사의 단어나 같은 성격의 구 또는 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만 필기를 좀 하자면요. A와 B에는 같은 품사의 단어나 같은 성격의 구어는 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병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병렬 구조. 됐어요? 병렬 구조.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요거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쓰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멍 때릴 시간 없습니다. 빨리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렬 구조. 자, 바로 넘어갈 거예요. 한 7페이지 내지 8페이지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냐? 10페이지에 있네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좀 대략적으로 읽어보고 제가 좀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의미로서 and 앞뒤로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의 성분이 와야 된다. 이게 뭔 말이라고 했죠? 이게 방금 전에 쓴 말이라고. 이게 병렬구조라고요. 병렬구조. 알겠죠? 자, both A and B가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가 복수가 되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타 상관적 숙사 표현해갖고 not only but also either, neither, not A but B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별도로 좀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좀 여러분께서 필기를 해주세요. 자, 제가 제목을요 상관 접속사라고 쓸 겁니다. 상관 접속사.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상관 접속사라는 녀석은요 일단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그 접속사와 어떤 단어가 말 그대로 상관이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라는 녀석의 종류와 특징, 해석 이거를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both라는 녀석, 그래서 A and B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쓰고요. either와 or 각각 앞에다가 스펠링 n을 붙여서 neither도 있습니다.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not A but B 이런 형태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 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상관 접속사인데요. 자, 이 상관 접속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좀 써둘게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상관 접속사에서의 중요한 거는요, 짝입니다. 짝. 됐어요? 그러니까 both의 짝은 and고, either의 짝은 or, neither는 nor, not은 but, not only는 but also. 됐어요?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짝꿍이 중요합니다. 짝꿍.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두 번이나 필기했었던 내용이죠. 바로 뭐냐? 병렬구조라는 겁니다. 병렬구조. 병렬구조란 다시 한번 무엇이다? A와 B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가 똑같냐? 품사가 똑같은 거예요. 품사가 똑같다. 즉 A가 명사면 B도 명사여야 되고, 얘가 동사면 얘도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됐나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구조, 이거를 병렬구조라고 이야기하죠. 병렬구조.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일치에 대한 겁니다. 수일치. 자, 상관 접속사에서 시험을 내는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자, 그래서 각각의 일단 해석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버스부터. 자, 우리 이거 버스는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A와 B 둘 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요, or가 있죠. or. 그래서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둘 중 하나. 자, 그리고 either 앞에 각각 n이 붙었기 때문에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 둘 다 아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뭐 이렇게. 자, not A but B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 이렇게 됩니다. A가 아니라 B. 자, 이 not only but B도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A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짝꿍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써놨으니까 굳이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병렬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품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 수일치에 대한 건 뭐냐면 얘네가 전부 다 만약에 A와 B 자리가 전부 다 명사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명사로. 즉 얘네가 명사로 나와서 다 주어 자리에 쓰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얘네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주어 자리에. 그럼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both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항상 복수 취급입니다. 복수 취급. 됐어요? both는 복수예요. both는 복수. 발음도 비슷하죠? both는 복수 취급. 됐어요? 욕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both는 복수 취급.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떠냐? 이 나머지는요, 전부 다 B의 수일치를 하면 됩니다. B의 수일치. 됐어요? 앞에 나와 있는 A가 단수냐 복수냐랑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B에다가 수일치하는 거예요. B에다가. B가 단수면 단수 취급, B가 복수면 복수 취급. 됐나요? 무조건 B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both는 뭐라고요? both는 무조건 복수라고. 얘가 단수냐 복수냐랑 상관없어요. A, B랑 상관없습니다. both는 뭐야? 무조건 복수야. 됐어? 근데 나머지 either, neither, not, not only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B에다가 수일치하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는 설명할 수도 있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요놈에 대한 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요놈에 대한 거. 이 나돈니 버릇에 대한 거. 그래서 얘만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단무장 표시해서 나돈니 버릇만 다시 써볼게요. 자, 다시 썼습니다. 네, 해석은 여기다 썼으니까 또 쓰진 않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요 어수 있죠, 어수. 이 어수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B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 어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또는 as well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as well. 이 as well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됐어요? 어서랑 같은 뜻이야. 근데 얘들아, as well이라고 쓸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어서는 지금 B 앞에 붙어 있잖아. 근데 as well을 쓸 때는 여기 문장 맨 뒤에다가 써야 돼요. 알겠죠? 이게 좀 주의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앞에 on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only라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역시나.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just라는 단어입니다. just.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imply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simply. 됐어요? 더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만 딱 쓸게요. just, simply. 됐어요? 그러면 not only but B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 not just A but B.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어수를 한번 제외했다고 쳐보자. 제외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not only A but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not only A but B와 위에 걸 한번 비교해볼래요? not A but B, not only A but B.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only가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위에 거는 얘 아니고 얘가 맞아 이런 뜻인데 아래 건 어떻습니까? 얘뿐만 아니라 얘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뜻이 아예 다릅니다. 이 only 하나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not only but B를요 아예 통째로 문장을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뭘 활용하냐면요 as well
as라는 이런 구문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as well as. 됐어?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얘들아.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A와 B의 자리가 바뀝니다. 자리가 바뀌어서 B가 앞으로 가게 돼요. A가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됐어? 자, 우리 아까 전에 뭐 배웠죠? 수일치 할 때는 B에다가 수일치 한다고 했죠. B에다가.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수가 나왔어. 여기가 복수가 나왔어. 자, 뒤에 동사 써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얘의 기준이라고. 얘의 기준. 됐어요? 얘가 기준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A와 B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제가 구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 as well as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as well as 자체가. 얘 자체가 이런 뜻이야. as well as 자체가. 그래서 이 as well as A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가 뒤에 나오고 B가 앞에 나온다라는 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not A vs B에 대한 거는요, 그냥 매번 나와요. 매번.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 학습을 하는 한 빠지지 않고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한 특징까지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은 다 익혀봤습니다. 자, 기본 개념 다 익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우리 이거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문제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요동사 파트를 좀 먼저 볼까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여기에서 몇 개는 저랑 한번 같이 해보고요. 몇 개는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 하게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라. 지금 전부 다 1, 2번 같은 경우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온다.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에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을 붙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너의 팬에게 그녀를 준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녀에게 너의 팬을 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her, your pen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렇죠? 조금 어려울 만한 게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좀 볼까요? 옆에 직접 목적어를 식별하여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를 식별하여 적으라는 거는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라는 거겠죠. 그럼 직접 목적어가 당연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 다 직접 목적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난이도가 너무 쉽죠. 15번을 좀 잠깐 보자면 15번은 어떻습니까? He gave a lot of flowers to her. 얘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a lot of flowers.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좀 주의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뭐 이런 문제는 뭐 너무나도 간단하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파트 1은 잠깐 건너뛰고요. 파트 2를 보겠습니다. 적절한 전치사로 빈칸을 채워라. 사실 이 파트 2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수요동사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동사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제대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를 쓸 수 없다는 점. 됐어?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되느냐라는 거를 직접 여러분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홀스만 한번 해볼게요. 홀스만. 자,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동사만 보면 됩니다. 동사만 보면 돼요. 자, teach는 가르쳐 주다. 다이렉트로 주는 거죠. to. 요리를 해서 주는 거니까 for. 됐어요? ask는 질문하는 거니까 of.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지금 푸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로 주는 거면 to, 뭔가를 해서 주는 거면 for, 물어보는 거면 of. 됐어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동사는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보고요. 우리
그 상관접속사 파트도 좀 같이 볼게요. 쭉 넘어가서 10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관 접속사에서는요 짝꿍, 병렬 구조, 수일치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면 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both와 and가 보입니다. 여기서 Spanish하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어떤 명사가 나와야겠죠. 어떤 언어에 관련된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French가 답이 되겠죠. French. 됐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both 나오고 and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 얘들아? ing정 나왔네. flying. 그럼 여기도 똑같이 ing정이니까 sail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아? 세 번째는 어때요? both 나오고 and 나왔어. 그래서 play tennis. 여기 잘 보세요. play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똑같이 동사 원형인 watch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본 겁니까? 병렬 구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병렬 구조에 대한 거.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잠깐 보시면 다음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민이는 speaks both 얘랑 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eak French 나와 있고 Chinese 나왔으니까 이 둘이 짝이죠. 그래서 French랑 Chinese 하나씩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규는 어떻습니까? Sing a song이랑 dance예요. 그러면은 both and하고 sing이라는 지금 여성이 나왔잖아. sing이라는 여성,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dance를 쓰면 될 텐데 여기 잘 보셔야겠죠? 동사 자리에 s 붙었잖아. 3인칭 단수죠. 주어가. 그래서 여기서도 dances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both와 and는요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데요. 11, 12쪽을 한번 좀 해보실래요? 11, 12쪽? 네. 자, 저 촬영은 좀 끊겠습니다.